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일단 어제 수면은 질이 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오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루를 지내보고, 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일찍 일어났으니까 오늘 좀 빨리 잘 수 있겠죠.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로 한번 일단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사이드트리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확실히 조금 나쁘네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눈도 조금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디톡스데이 가지고 수면에만 한번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남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미안하지만 설령 이론상 상성이 잘 들어맞는다고 하더라도 나 같으면 싫은 사람을 도저히 좋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기도 싫은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야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데, 나는 친하게 지내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에 소중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쓸 바에야 좋아하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의식하지 않아도 상성이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노력 같은 건 하지 않아도 자연히 좋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친구는 자연스레 생기는 게 당연하지 억지로 만들려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별이 돋보이는 건 밤하늘이 어두우니까. 어느 시대든 어떤 세상이든 회사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왜 이 세상은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좀 불편한, 아이고. 페이셜 마스크 붙였던 거 좀 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 대답은 바로 미숙한 영혼에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영혼이 미숙해서 선악에 대한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지독하게도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우니까 별이 유난히 잘 보이는 것처럼 악인이 있음으로써 선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분노와 증오를 없앨 수는 없느냐? 그렇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만 년 정도 지나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0이 되는 일이 없어도 아마 크게 줄어들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크게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까 저거 확실히 난 너무 천천히 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바른 속도로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좀 더 자기 책임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책임은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책임은 개인의 행복.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세상도 서서히 그게 가능한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눈을 뜬다.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원히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좀 더 자기 책임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책임은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책임은 개인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세상도 서서히 그게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노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당연해지면 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게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의 인생이 궁금하잖아요. 자꾸 기웃거리고.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당연해지면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게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행복하고 노력과 인내라는 그 괴로움 없는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의 행복도 바라게 되니까요. 맞아. 사람은 나만 즐거워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주 행복하고 노력과 인내라는 괴로움 없는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의 행복도 바라게 되니까요. 제가 진짜 좀 책도 많이 읽고 뭔가 내면적으로 풍요하고 매일 다이돌핀, 엔돌핀, 도파민 분비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타인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은 나만 즐거워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도 즐거워해야 행복합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도 즐거워해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 정하기. 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도 즐거워해야 행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에 대해 참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단 지금은 아직 모두 즐기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좀 더 즐겁게 놀아야 한다. 좀 더 즐겁게 놀아야 한다. 저 사실 좀 생각하면 지금 좀 생각하면 오늘 1시간 더 자고 일어날걸. 잘못했나봐요. 수면이 좀 모자랐더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한 7시간 정도밖에 못 잤거든요. 근데 또 어제 너무 늦게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니까 좀 늦잠 자서 빨리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수면 때문에. 네, 그래서 확실히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컨디션이 좋으면 타인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처럼 사실 오늘 조금 내가 너무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런 강박?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 수업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할 때 자고 원할 때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강박을 가지다 보니까 어제 막 일찍 잠을 못 자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일찍 일어나고 했던 게 오늘 컨디션이 확실히 좋지 않다. 사실 이 하루의 컨디션은 수면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강하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은 몇 번이나 되는 전쟁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전쟁의 계기는 거의 남성이었습니다. 원인을 따지자면 남성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남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만 일으키느냐 하면 남성은 여성보다 위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남성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위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걸 보여줄 수단은 역시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힘 말고 다른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증명할 게 없으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영원히 눈을 뜨는 새벽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남자가 위라느니 여자가 아래라니 하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아니 오히려 사실은 여성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혼의 수준이 높으니까 여성들은 대단한 존재다. 영업에서도 실적 상위권이 모두 여성이라는 회사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성의 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남성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남성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 사람 중에는 여성을 천하게만 보았던 이들이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옛날 말이죠. 왜 남성은 여성이 강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그건 남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성에게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부분이 대단하네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다. 여유가 있어야 이런 칭찬도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상대방이 여성이든 그 누구든 간에 훌륭한 부분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기를 들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속이 좁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강하다고 화살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전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쟁도 더욱 그 빈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영혼의 성숙도가 높으니까 어리석은 전쟁은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도 즐겁게 지내자. 즐겁게 지내는 거. 지금 약간 불리한 환경. 오늘 컨디션이 어제처럼 좋지 않아. 오늘 솔직히 1시간만 그냥 더 자고 일어났으면 컨디션이 완전 좋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좀 뭔가 빨리 일어나고 싶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제는 수면 시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전화 휴대폰 잡고 통화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나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이라도 즐겁게 지내자.
나는 초등학생부터 제대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그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학교에는 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교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말은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세상에는 남을 기쁘게 하거나 미안을 주는 말이 많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좋은 말만 있다면 상처받는 이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세상에 부정적인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 있어서 착한 사람이 돋보인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그릇을 고치고 훈련하고 한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세상에 부정적인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 있어서 착한 사람이 돋보인다. 부정적인 말이 있으니까 밝고 즐거운 말의 장점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진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말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바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기분 나쁘게 구는 사람에게서 너 바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화가 나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바보라는 말에 아주 나쁜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너 바보구나 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혹은 바보 같기는 더 너 자신을 소중히 해 라는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냥 바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조금 애매모호하게라도 누군가에게 기분이 좋지 않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나 인상이 달라집니다. 악이나 경멸의 의도를 담은 바보에는 예리한 칼날처럼 살을 베는 식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릅니다. 맞아요. 반면에 내 입에서 나오는 바보에는 애정과 친근함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받기는커녕 마음이 따뜻해져서 기뻐합니다. 근데 그 누구는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사람은 말을 나쁜 의미로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시 영혼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나쁜 말을 쓰고 배워서 쓰는 것? 이건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쓰는 은어 이런 것들을 쓰는 건 재밌고 정말 쓰고 싶은데 그걸 안 하는 게 어렵죠. 내가 쓰고 싶은 말만 골라서 쓰는 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의 판단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말을 쓰는 사람은 영원히 아직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된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원히 미숙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부터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체험에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어 영원의 초등학교 1학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는가?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서도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들어보잖아요. 이렇게 해보는 것도 다 이런 거를 위해서요. 좋은 말, 예쁜 말을 쓰기 위해서. 남자에게 있어서 섹스는 로망이다. 지금 이 시대부터는 더욱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을 해야 합니다. 뭐가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면 난 남에게 자랑할 만한 취미도 없는데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취미가 고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즐겁다고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즐겁다고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진정으로 즐겁다고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자랑은 아니지만 내 취미는 야한 책을 보는 것입니다. 여성이 보기에는 야한 책이나 비디오가 뭐 그렇게 재밌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들 대다수에게 섹스는 로망입니다. 그렇죠. 여성이 쇼핑하는 것과 비슷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왜 그래가 아니라 이 로망을 만약에 채워줄 수 있는 여자라면 엄청난 그 관계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은 난 한심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전혀 한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집에 들어박혀 있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고 집에만 있는 게 좋으니까 얼마든지 들어박혀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얄탄 영상을 보고 좋다 하고 행복을 느끼면 됩니다. 즐거운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살아도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면 안 된다고 압박을 준다. 즐거운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즐겁다고 얘기한다는 점.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살면 큰일이 난다고 자꾸 궁지로 몰아댑니다. 맞아. 그런 식으로 자꾸 주변에서 겁을 주니까 더욱 밖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지켜만 보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랑한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를 걱정해서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런 말 하는 건 정말 쉽다. 하지만 그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건 어렵다라는 거. 아니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 주변 사람도 분명 놀이가 부족한 것입니다. 맞아요. 집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 걱정을 하는 것보다 우선 당신부터 나가서 놀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인생을 즐깁시다. 맞아요.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디 틀어 박혀 지내든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걱정거리는 단번에 해결되니까요. 저도 이번 해에 진짜 아웃도어 액티비티스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갤러리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또 이걸 읽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근데 또 이 책을 이 부분을 읽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집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 걱정을 하는 것보다 우선 당신부터 나가서 놀러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이라는 게 사실 생각을 끊는 거? 이 생각이란 게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망상이거든요. 걱정, 두려움, 불안. 진짜 인생을 사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만 줄여도 진짜 한 70%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디 틀어박혀 지내든 말든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고 장소는 상관이 없다. 걱정거리는 단번에 해결될 테니까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 된다. 지켜보는 게 참 이게 진짜 좀 많이 위로가 되네요.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즐겁다고 여겨야 한다는 점. 남자에게 있어 섹스는 로망이다. 지금 이 시대부터는 더욱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을 해야 합니다. 뭐가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즐겁다고 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고 집에만 있는 게 좋으니까 얼마든지 틀어박혀 있어도 됩니다. 즐거운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살아도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지켜만 보면 됩니다. 집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 걱정을 하는 것보다 우선 당신부터 나가서 놀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인생을 즐기도록 합시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디 틀어박혀 지내든 말든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고 걱정거리는 단번에 해결되니까요. 약간의 요령으로 인생은 크게 호전된다. 약간의 요령으로 인생은 크게 호전된다. 도쿠가와 이에스키 I'm sorry. No, not 이에스키.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국 무장으로 이에도머부를 연 초대 쇼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책을 읽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약간 다이돌핀? 이게 책이 엄청난 힘이죠. 사람의 평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아닌데? 무거운 짐.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고 조바심 내면 안 된다. 부자유함을 당연히 여기면 불만은 생기지 않는다. 근데 난 너무 자유로워요, 지금. 너무 인생이 자유로워. 마음에 욕심이 솟아오를 때는 괴로웠을 때를 돌이켜보아라. 인내는 무사히 길고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초석이다. 분노는 적이라고 여겨라. 승리만 알고 패배를 모르는 것은 내 몸에 해를 끼친다. 자신을 체크하라. 남을 책망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변이 지나친 것보다 낫다. 이 유문을 읽어보면 이에야스는 어지간히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에야스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천하를 지려고 이쪽을 공격하고 저쪽을 빼앗거나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거점인 마카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급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에야스라고 하면 묵직한 이미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또 인상이 싹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는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가? 맞아요.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은 무조건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항상 밝고 즐거운 파동을 내보내거나 기분 나쁜 건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파동을 품고 있으면 나한테 폐만 끼친 사람은 자연히 주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내 사전에는 고맙지만 민폐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마움을 느낄 때는 있어도 민폐라고 느낄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참견에 간섭이 심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가 집요하게 무슨 말을 하려 들면 많이 됐어요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흘리거나 거절할 용기가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고맙지만 나한테 폐가 되는 일을 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 더 나한테 솔직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괴롭지 않은가요? 내키지 않은 일을 권유받았을 때 오늘은 일이 있어서 미안해라고 적당한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미소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면서 표면적으로 다정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소가 부리는 마술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없고 나 역시 꼭 참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벌써. 책을 다 읽었어요. 참 아껴가면서 읽었는데. 멋진 말투를 써보자. 멋진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그리고 신이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기가 많아집니다. 상향심. 생각 하나로 눈앞의 풍경이 싹 달라집니다. 네, 사이드 도리님의 책은 다 읽었고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른의 어휘력, 저건 거의 문법,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 이 책 제가 읽어봤나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집중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쉬다가 할까요? Yeah, it's like 36 minutes. Okay.